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149가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입지 환경은 도저히 그러한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서 상식과 통례를 벗어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윤재영 시의원님도 시의회에서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장 인구는요, 1,200여 가구, 3,4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 지역입니다. 모든 이런 공사를 위해서는 진입로가 최소한 6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조차 충족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오죽하면 경기도 도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명목으로 특례법을 동원해 건축 허가를 받기 이전에 민간 업체가 두 차례나 용인시에 개발 의뢰를 했을 때 불가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은 이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149개 신축 공공주택 가구에 주체 공간이 50개밖에 안 된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탁상공론의 전형인지 4,3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문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의 진출입에 협소하고 기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들을 들여서 이 주차 대란의 현실적인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런 여론 수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우려를 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금 그런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 측의 전반적인 이 주장이 이런 겁니다. 시민들의 교통과 불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100만 용인에 사는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용인주택, 행복주택 인허가를 재검토해 주시고 보다 적절한 위치로 공공주택을 옮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행복주택, 주민의 행복과 공익을 위해서 지어진다는 행복주택의 문제는 행정당국이 무슨 법적 절차라든지 과정만 우선시해서 주민들을 다그치기 전에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리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곳에서는 도저히 이런 150개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용인시 행정당국은 그러한 이 책임을 기타 기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죽전동에서는 일명 행복주택이라는 비명 아래 1,300여 세대에 3,400명 되는 분들이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어린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서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4,600만 원이라는 공사 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어떤 막대한 그런 벌금을 아니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공사가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랄 일입니다.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149세대에 54면의 주차장만 가지고 그거를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머지 100대는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도로변 옆에다 다 불법 주차를 하겠죠? 이게 현재 행정입니다. 또한 14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민을 위해서 약 3,400명의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죽전 행복주택 반대 위원장 이선동입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저한테 다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주민 대표로 주민의 그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민원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등은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자들도 나와서 인정을 해요. 아, 여기는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그 문제 있는 곳을 어떻게 저희 주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거의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학로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진입로를 내려면 8m 이상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축물이 들어오려면 그게 맞다고 옆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에서 그걸 주장하더라도 정부에서 그걸 주장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러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 산 입주민들이 생각하려면 안전과 모든 걸 생각하려면 8m 이상은 내주는 게 맞지 6m도 못 내가지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문제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문제를 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으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민간업체가 아닌 공기업에서 그 개인한테 그 민원 처리를 하나하나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건물주들이 지금 소유주들이 지금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경기도에 있다가 내용주문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거를 깎아서 진입로를 만들 경우에는 다음에 민사소송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도 든대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보호막이 없어요. 그 기둥하고는 그 바로 이제 그 도로가 이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그 기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운전자 잘못으로 100% 미룰 수는 없잖아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기본적인 보호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용시켜 버리면 그 건물은 보호 그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건물주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법으로 지금 저희들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처리 자세나 이런 걸 전혀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고 그것만을 가지고 법으로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주민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제대로 진입로를 만들어라. 8m 이상을. 그리고 저희 주민 안전, 그들 통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길을 건널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건너야 되고 또 부모님 손으로도 잡고 가야 되나는 그걸 떠나서 그 해결 방법 그래서 얘들 통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 그 골목에 불법 주차를 어떻게 단속을 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